안녕하세요. Finite State Machine 명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우 메서드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오토마타 이론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써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그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니멀리티인데요. 즉, 그 머신 M이 미니멀 머신이다라는 거죠. 미니멀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어떤 머신 M이 있을 때 그거와 그 동등한 이퀴벌런트한 머신들이 있다고 할 때 다른 이퀴벌런트한 머신보다도 머신 M의 그 스테이트의 수가 가장 작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머신 M을 미니멀 머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미니멀리티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completely specify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뭔가 명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 했었죠? 이것도 앞에서 살펴봤었죠. 머신 M에 있는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각 스테이트는 그 모든 입력 심볼에 대해서 얘가 트랜지션이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인풋 심볼이 A와 B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스테이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트들은 전부 A에 대해서 또는 B에 이라는 그 인풋 심볼에 대해서 각각 트랜지션이 존재하면 우리가 completely specify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초우 메서드를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주어진 FSM에 대해서 주어진 FSM을 이제 구현했다고 할 때 이 구현한 그 구현에서의 그 스테이트들의 최대수, 즉 maximum number of state, 최대의 그 스테이트 수를 예측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스텝 1이 되겠고요. 그다음 스텝 2에서는 그 머신 M으로부터 머신 M에 대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물론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머신 M에 대한 테스팅 트리를 이제 만들고요. 테스팅 트리로부터 트랜지션 커버 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성하는 것이 스텝 3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텝 4라고 하는 것은 스텝 4에서는 그 앞에서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셋과 스텝 1에서 에스티메이션 한 맥시멈 넘버 오브 스테이트 그걸 가지고 G라고 하는 어떤 집합을 만듭니다. 그다음 이제 스텝 5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세트의 집합, 즉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스텝 3에서 얻었던 트랜지션 커버 셋 P와 스텝 4에서 얻은 그 셋 G를 집합 곱하기 하는 셋 프로덕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초우 메서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그 맥시멈 넘버 오브 스테이트, 그 최대 그 스테이트 개수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한 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맥시멈 넘버 오브 스테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FSM으로부터, 그러니까 FSM을 가지고 구현한, 임플리멘테이션한 여기 구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M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알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원래 그 FSM, 원래 오리지널 그 FSM을 가지고 사실 이걸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구현했었죠. 근데 그때에 이 FSM을 가지고 구현하는데 우리가 이 구현에서부터 이런 M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가 어려울 때는 원래의 그 FSM 명세에서의 그 스테이트들의 집합
이 Q였죠. 그래서 Q에서 그 스테이트들의 개수를 그것에 그 FSM에 있는 그 스테이트들의 개수를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M을 그냥 Q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셋 W를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W를 구축하기 앞서서 W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머신 M이 주어졌는데 그 머신 M은 미니멀이고 컴플리트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죠. 그럴 때 그 머신 M에서 우리가 임의의 두 개의 상태들의 어떤 두 개의 상태들을 골랐을 때 그런 상태들의 행위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즉 그것이 동일하지 않고 distinguish, 즉 구별할 수 있는 인풋 시퀀스들의 집합을 우리는 그 W라고 부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좀 더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 M에 속하는 그 QI, QJ를 이제 임의로 골랐어요. 어떤 쌍을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개의 QI와 QJ를 골랐을 때 그 QI에다가 그 스트링, 인풋 스트링 S를 적용하고 QJ에 똑같은 인풋 스트링 S를 적용했을 때 얘네들의 아웃풋 시퀀스가 서로 같지 않고 다를 때, 이러면 우리는 QI와 QJ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QI와 QJ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풋 스트링, 그런 인풋 스트링들의 집합이 그 W라는 것이죠. 좀 이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Q1과 Q2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이제 구해놓은 것, 앞으로도 뭐 구하는 방법은 자세히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에 뭐 BAAA 또는 AA, AAA 이런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건 이미 구한 건데, 이 구하는 방법은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자세히 이제 구하는 방법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BAAA 요거를 Q1에 적용하고 그 다음 똑같은 걸 이제 Q2에 적용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1101, 1100 이렇게 다르니까 바로 요 BAAA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트 Q1과 Q2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트링이니까 바로 이제 BAAA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셋 W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Q1부터 따라가 보죠. Q1에서 BAA가 적용됐을 때 왜 아웃풋이 1101이냐라고 하면 Q1에서 이제 스타트 시작합니다. 그래서 B가 이제 입력으로 왔어요. 그럼 B라는 입력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이제 Q4로 가면서 그때 그 1이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입력이 A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Q3로 가면서 또 이제 아웃풋이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1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Q3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입력이 또 A가 나왔어요. A가 나오니까 Q5로 가면서 출력이 0이에요. 그래서 110이 된 거죠. 그 다음에 Q5에서 다시 A가 또 이제 출력됐어요. 입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A 입력으로 가면 Q2로 가면서 그 1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1101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Q2에 적용했을 때 Q2에 잠깐 이거 지울까요? 네, 그래서 Q2에 이제 적용하는 경우 볼까요? 이제 Q2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입력이 왔어요. 그럼 B가 들어왔으니까 입력으로 왔으니까 Q5로 가면서 1을 출력하죠.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입력으로 왔으니까 A 하면서 Q2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1을 출력했어요. 1. 그 다음에 Q2에서 다시 A가 입력으로 왔으니까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0을 출력했어요. 110 되겠고, 그 다음에 Q1에서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 다시 입력이 A가 왔어요. 그럼 A가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출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1, 0 하고 0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서서는 Q1에서 Q1에다가 BAAA를 적용했을 때 출력은 1101인데 Q2에다가 BAAA를 적용하면 결과가 1100이니까 어때요?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달리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개, 그 Q1과 Q2에 이 BAA를 적용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input string이 characterization set W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다시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A가 두 개 갖고는 구별 못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Q1에서 A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0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또 Q1, 그러니까 A 입력 들어왔으니까 Q1 상태에서 다시 자신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시 또 A가 들어오면 어때요? 또 0을 출력해요. 00. 출력이 00입니다. 근데 Q2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Q1으로 가고 0을 출력했어요. 여기 Q1 상태 도달하고 나서 다시 또 A가 들어오면 또 0이죠. 그러니까 input string A 가지고는 Q1과 Q2는 구별 못해요. 왜냐하면 둘 다 00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AA가 characterization set의 원소냐? 이거는 이제 다른 스테이트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characterization set의 즉 input string 되는 거고 Q1과 Q2를 구별해주는 그 스트링은 BAAA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아주 요거만 있느냐, 유니크하냐,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요거보다 짧은 거는 없어요. 요것이 그래서 그 두 개의 스테이트들의 행위를 구별짓는 이제 그러니까 길이가 4자리여야만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얘가 유니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지워볼게요. 다른 문자열은 또 없느냐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BAAA인데 만약에 입력으로 BA 될까요? BABA를 적용하면 Q1과 Q2를 이제 각각 적용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죠. 그 Q1에다 BA, 그러니까 BA 하니까 출력이 뭐가 나왔죠? 1, 1, 1, 0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Q2에도 똑같이 BAB를 적용하면 BA 다시 B 다시 또 A.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B, A 다시
구성돼서 다시 또 BA니까 결과가 뭐가 돼요? 1, 1, 1, 1 되죠. 그러니까 1110, 1111 서로 다르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B, A, A뿐만 아니라 뭐 BA도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BA를 하든 BAA를 하든 어쨌든 Q1과 Q2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최소 길이의 문자열, 뭐 결국은 4개의 랭스가 4가 되는 경우여야만 Q1과 Q2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BAB를 해도 되고 BAA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BAA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인풋 스트링이 들어와서 그것이 Q1, Q2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링.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Q1, Q2를 구별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잠깐 지어볼까요? Q1, Q2가 아니라 이제는 Q1, Q3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Q1과 Q3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어떤 입력이면 될까요? 이 경우는 A 하나 하면 A가 하니까 0이 출력되고 여기선 A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네. 그래서 다시 그다음에는 A 하면 1이 출력되고 0, 1이 출력되고 여기서는 또 A 입력되면은 00이 되니까 00과 0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Q1과 Q3를 구별할 수 있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인풋 스트링은 AA면 되겠죠. 그래서 A면 00, 여기서는 Q3에서는 A면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우고 Q1과 우리가 Q1과 Q4를 구별할 수 있는 인풋 스트링 뭐가 있을까요? 요건 A 하나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선 Q1에서는 A 들어오면 곧바로 0이 결과가 되는데 Q4에서는 A가 들어오면 어때요? 1이 되니까 0과 1, 즉 Q1과 Q4는 A라고 하는 하나의 인풋 스트링만 주어져도 결과가 하나는 0, 하나는 1이니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도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포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Q1과 Q5로 구별할 수 있는 인풋 스트링, 최소 길이 인풋 스트링은 여기도 A만 하면 되겠네요. A 입력이 들어오면은 1을 결과로 내고 여기서는 A 입력이 들어오면 0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Q1과 Q5를 구별할 수 있는 인풋 스트링은 A 하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Q1과 Q2를 구별하는 건 아까 BAA하고 길이가 4개짜리였고 그 다음에 Q1과 Q3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AA였었죠. 예, 그래서 AA 가지고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Q1과 Q4를 구별할 때는 A 하나면 되고 Q1과 Q5 구별할 때도 A 하나면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그 스테이트들을 골라서 각 두 개의 스테이트들의 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풋 스트링들의 집합이 W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Q1과 Q2, Q1, Q3, Q1, Q4, Q1, Q5를 구별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Q2, Q3, Q2, Q4, Q2, Q5 뭐 그렇게 되고 Q3, Q4, Q3, Q5, Q4, Q5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했을 때에 그러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풋 스트링들의 집합이 W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W를 구축하기 위한 그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두 개의 절차가 있는데 먼저 그 K 이퀴벌런스 파티션 그러니까 랭스 K의
길이가 k인 그 input string에 대해서 그 equivalence한, 즉 같은 값을 나타내는 그런 파티션들을 이제 우리가 뭐 P1, P2에서 여러 개의 파티션들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K equivalence 파티션들을 그 equivalent 파티션들을 역순으로 리버스 오더로 트래버스 해서 그 구별할 수 있는 시퀀스들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서는 스텝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그 K equivalence 파티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equivalence 파티션을 구축하기 앞서서 먼저 finite state machine M을 그 테이블 형태로 먼저 표현을 하는 걸 보도록 하죠. 그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랗게 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 봤던 FSM M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여기 5개 스테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Q1부터 Q5까지 5개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럼 이제 Q1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Q1의 경우에 입력이 A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B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A가 들어오면 아웃풋은 0을 내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다시 이제 Q1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아웃풋은 1,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는 Q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Q2의 경우도 한번 더 볼까요? Q2의 경우에 A가 입력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Q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B가 들어오면 Q2에서 B가 들어오면 1을 출력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Q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신을 테이블 형태로 먼저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 머신을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 엔트리 쪽에서 동등한 스테이트들을 아웃풋 엔트리에서 이제 동일한 값을 갖는 스테이트들을 그룹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 여기 000 111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1111 돼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구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엔트리에서 얘네들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애들을 이렇게 스테이트들을 그룹핑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시그마1은 Q1, Q2, Q3 Q1 스테이트, Q2 스테이트, Q3 스테이트들의 들로 구성되고 시그마2는 Q4, Q5 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얘가 그 길이가 하나짜리인 그 파티션 P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랭스가 1인 1 이퀴밸런스 파티션, 그러니까 길이 하나짜리로서 그 같은 값을 나타내는 그룹이 이렇게 1, 2, 3 그룹과 4, 5 그룹.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결과값들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바로 그 길이 일자리에 하나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1 이퀴밸런스 파티션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2 이퀴밸런스 파티션을 구해보도록 하죠. 2 이퀴밸런스 파티션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1 이퀴밸런스 파티션을 표현한 테이블, 그 테이블 이제 P1 테이블이라고 하면 그 P1 테이블을 좀 간결하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방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의 그 P1 테이블을 간결하게 이제
나타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 그 테이블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아웃풋 컬럼들이 전체가 없어진 거죠. 아웃풋 컬럼들 전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앞에서 보면 current state, next state 중간에 그 아웃풋 컬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것이 그 여기 next state에 나타나는 스테이트들이 앞에서는 이제 그냥 Q1 또는 뭐 Q4 그랬는데 Q11, Q42 뭐 이런 식으로 그 첨자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첨자가 두 개가 붙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앞에 첨자는 원래 자기 자신의 그 스테이트 그대로 나타내고 뒤에 첨자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Q11은 원래 이제 Q1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어디 1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죠. 즉 Q1이라는 스테이트는 이렇게 보면 파티션에서 1그룹, 2그룹 할 때 그 1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Q11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Q4는 어디 있어요? Q4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2그룹이니까 Q4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 Q5의 경우도 Q5가 2그룹에 속하니까 이렇게 했고요. 뭐 여기서 보면 Q3는 여기 1그룹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Q31 이렇게 하고 또 Q2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 슬라이드에서 P1 테이블을 이제 아웃풋 칼럼을 없애고 그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에서의 그 스테이트들을 그 첨자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첨자를 갖는 스테이트들로 표현하고 그럴 때 두 번째의 첨자는 그룹 넘버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다시 리라이팅을 했습니다. 네, 그 P1 테이블을 리라이팅하고 나서 우리는 two equivalence partition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wo equivalence partition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제 P2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P2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next state에서 그 각 그 스테이트들의 넘버링을 보면서 넘버링에서 이제 두 번째 첨자가 그 같은 애들을 두 번째 첨자가 같은 애들을 그룹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핑해서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우리는 P2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면 앞에 이제 P1 테이블이 여기 이제 그대로 갖다 놨어요. P1 테이블에 보면 얘는 이제 Q11, Q42, 그다음에 얘도 Q11, Q52에서 두 번째 첨자가 1, 2, 얘도 1, 2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보면 Q52, Q11에서 얘는 1, 2, 1, 2가 아니라 2, 1로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같은 애들을 그룹핑하고 다른 애들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룹핑, 얘는 별도로. 여기서 보면 다시 Q4, Q5에 대해서도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가 Q4, Q5인 경우도 보면 얘는 두 번째 첨자가 1, 2, 그래도 1, 2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그룹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Q1, Q2를 하나로 그룹핑하고 Q3는 별도로 그다음에 Q4, Q5를 또 하나로 이제 그룹핑해서 만들어진 것이 P2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2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1, 2, 3, 세 개의 그룹이 있고 1그룹에는 Q1, Q2, 2그룹에는 Q3, 이제 3그룹에는 Q4, Q5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나면 이제 그룹이 앞에서는 P1 테이블에서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P2 테이블에서는 세 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그 세 개의 그룹에 맞게 이 next state에 있는 그 두 번째 첨자를 다시 또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는 원래 Q11이었어요. P1 테이블에서 Q11이었는데 P2 테이블에서는 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Q1이 1그룹에 속하니까 이건 그대로 Q11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2 테이블에서는 P1 테이블에서는 Q4 같은 경우 Q4-2였어요. 그 4가 2그룹에 속했으니까 Q4-2였는데 지금은 Q4가 3그룹에 속하죠. 그러니까 Q4-3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Q5도 3그룹에 속하니까 바꿔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여기 보면 이제 Q3가 아까는 Q3-1이었는데 얘는 Q3가 이제는 2그룹에 속하니까 Q3-2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 첨자를 다 바꿔 두 번째 첨자를 바꿔주면 P2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P1 테이블에서 P2 테이블을 만들 때 결국은 두 번째 첨자가 같은 애들을 같이 그룹핑하고 다른 애들 별도의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래서 two equivalence partition이에요. two equivalence partition이라는 것은 길이가 2인, 그러니까 length가 2인 그 입력 스트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length가 2인 입력 스트링이 주어지면 어떠한 입력 그 스트링이라고 하더라도 길이가 2인 경우 2이면 Q1과 Q2의 행위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Q1과 Q2의 행위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Q1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입력 스트링을 적용했을 때랑 Q2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가 2인 어떤 입력 스트링을 Q1, Q2에 적용을 하면 Q1과 Q2는 결과 값이 즉 아웃풋이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같으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그룹핑 한다는 거죠. 근데 길이가 2인 얘를 Q1에 적용했을 때랑 만약 얘를 Q3에 적용하면 결과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다르니까 다른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Q1과 Q3 또는 Q1과 원래 Q1과 Q4는 이미 아까 그 길이가 하나짜리일 때 Q1, Q2, Q3하고 Q4, Q5는 아까 길이가 하나짜리일 때 이미 구별됐었죠. 길이가 하나인 문자열만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Q1, Q2, Q3는 같은 결과 나타냈지만 Q4, Q5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걔네들은 길이 하나짜리에서도 얘네들은 구별돼서 아까 Q1, Q2, Q3 하나의 그룹, Q4, Q5가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그 길이가 잠깐 지울게요. 그 길이가 2인 문자열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Q1에 적용하고 Q2에 적용하면은 결과는 같지만 그것을 Q1에 적용하고 Q3에 적용하면 그때 아웃풋 값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르니까 그것들이 별도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그룹에 속한 애들은 여기 two equivalence parti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2인 문자열 가지고는 얘네들의 결과가 equivalent하다, 동등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그룹핑한 것이 우선 two equivalence partition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계속해서 P3 테이블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즉, 3 equivalence partition에 해당하는 P3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2 테이블에서 봐서 next state에 있는 그 스테이트들에서 두 번째 첨자가 13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하나로 그룹핑이 되고 얘는 하나니까 그대로 두고 이제 Q4, Q5가 하나로 될 수 있는지 보면 얘는 2, 3, 얘는 1, 3이니까 같이 그룹핑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Q4가 또 하나의 그 그룹, Q5가 하나의 그룹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P2 테이블에서는 3개의 그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P3 테이블에서는 여기서 3그룹이 쪼개졌으니까 4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되겠고 1그룹에는 Q1, Q2, 그 다음에 Q3는 2그룹, Q4는 3그룹, Q5가 4그룹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이 바뀌어진 걸 반영을 해서 여기 두 번째 그 그룹, 각 그룹을 나타내는 두 번째 첨자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Q1은 그대로 1그룹이니까 두고요. Q4가 3그룹이니까 Q4는 3로 바꿔주겠고, 그 다음에 Q5는 4그룹이니까 이렇게 4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는 4그룹, 1은 1그룹, 3은 2그룹, 4는 3그룹, 2는 1그룹, 5는 4그룹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P3 테이블을 완성하면 되겠어요. 네,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이제 P4 테이블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P3 테이블에서 같은 그룹에 속했던 애들은 이제 Q1, Q2만 같은 그룹에 속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그룹에 속했으니까 Q1, Q2가 계속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한지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두 번째 첨자가 1, 3이고 하나는 두 번째 첨자가 1, 4니까 여기는 이제 같은 그룹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쪽에서 Q1과 Q2가 다른 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Q1과 Q2가 다른 그룹이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P4 테이블을 얻을 수 있습니다. P4 테이블에 보면 1, 2, 3, 4, 5 해서 5개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는 각 하나의 스테이트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쪼개질 수 없기 때문에 이 P4 테이블이 파이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얘는 현재 4 equivalence partition을 찾는 거고 그렇게 해서 P4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니까 달리 얘기하면 길이가 4인 문자열을 적용하면 어떤 스테이트에 적용하더라도 각 스테이트들에 적용하면 아웃풋이 다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4인 문자열을 가지고는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P3 테이블 같은 경우 길이가 3인 문자열의 경우는 Q1과 Q2는 아웃풋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Q1과 Q2를 구별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같이 3 equivalent partition에 속했는데 이제 그 길이가 4인 문자열에서는 Q1과 Q2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인 이제 P4 테이블이 얻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 파이널 테이블을 찾고 나면 이렇게 리버스 오더로, 즉 역순으로 되돌아오면서 그 각 스테이트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distinguishing sequence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distinguishing sequence를 찾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Q1, Q2의 경우 한번 볼까요? Q1, Q2를 구별해주는 시퀀스를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Q1, Q2가 동일 그룹에 속해 있다가 그것이 다른 그룹이 되는 그러한 테이블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들이 이제 P3와 P4입니다. 여기 P3와 P4를 제가 앞에 있던 걸 이제 카피해 놨는데 보면 P3 테이블일 때는 Q1, Q2가 같은 그룹이었어요. 즉 1그룹이었다가 P4 테이블에서는 Q1, Q2가 이제 1, 2그룹으로 이제 서로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Q1, Q2가 동일 그룹이었다가 그것이 다른 그룹이 되는 그러한 테이블들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P3일 때는 같다가 P4일 때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 이런 두 개의 테이블에서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바로 그렇게 그 차이가 나도록 구별하도록 하는 그 입력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먼저 문자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D라고 하는 변수를 처음에 empty string으로 초기화합니다. D를 empty string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바로 그렇게 그 P3 테이블에서 Q1, Q2가 같은 그룹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P4 테이블로 가면서 다른 그룹이 되도록 할 때 바로 걔네들을 구별해주는 인풋 심볼이 뭐냐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P3 테이블에서 Q1, Q2가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P4 테이블 가면 다른 그룹이 되는데 그때 입력 심볼이 뭐냐? A를 보면 얘는 1그룹 변화가 없었죠. 근데 B에 대해서는 3그룹, 4그룹 이것이 달라져서 결국 여기서 Q1과 Q2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Q1과 Q2를 다른 그룹이 되도록 그 구별해주는 인풋 심볼은 B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는 이 두 번째 첨자가 1, 1 같아요. 근데 B는 3, 4. 두 번째 첨자가 서로 다른 그룹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Q1과 Q2를 결국 나눴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바로 그러한 심볼, 즉 Q1과 Q2를 구별해주는 그 심볼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볼이 B가 되니까 그 심볼 B를 아까 G가 empty string이었는데 그 G에다가 concatenation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를 붙여주기, concatenation을 하면 결국 이제 G는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역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면요. 앞서서 이제 Q1과 Q2가 같은 그룹에 있다가 그것이 다른 그룹이 되도록 구별해주는 인풋 시퀀스는 B였죠. 그래서 그 B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Q1, Q2에 대해서 B라고 한 입력이 들어오면 얘의 next state는 Q4, Q5가 됩니다. 여기 아래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죠. Q1, Q2에 대해서 next state,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얘는 Q4, Q5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래에 보이는 P1, P2, P3 어떤 테이블을 봐도 동일하죠. 그렇게 해서 Q4, Q5가 됩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Q4, Q5가 같은 그룹에 있다가 그것이 Q4, Q5가 다른 그룹이 되는 그 테이블을 보도록 하죠. 그것이 이제 P2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2 테이블 보면 P2 테이블에는 Q4, Q5가 같은 그룹에 있다가 P3 테이블로 가면서 Q4, Q5가 이제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렇게 나누게 한 입력 시퀀스가 뭐냐라는 거죠. 어떤 인풋 심볼이 그것들을 구별하느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첨자가 이제 같은 그룹일 때예요. 두 번째 첨자가 2, 3, 여기서는 1, 3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첨자가 여기서는 B의 입력의 경우 같은데 A의 입력의 경우 다르죠. 바로 그래서 그 Q4, Q5를 서로 다른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게 해주는 그렇게 구별해주는 인풋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A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만들었던 그 시퀀스에다가 concatenation 하면 앞에서 이제 B였는데 거기다 A를 붙여주니까 BA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다시 그럼 이제 Q4, Q5를 구별해주는 시퀀스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Q4, Q5에 대해서 다시 입력 A에 대해서 Q4, Q5의 next state는 Q3, Q2예요. 그렇죠? Q4, Q5에서 A 입력이 들어오면 next state는 Q3, Q2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Q3, Q2가 같은 그룹에 있다가 그것이 갈라지는 그런 인풋 심볼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면 P1 테이블에 보면 Q2, Q3가 같은 그룹에 있다가 P2 테이블 가면 Q2, Q3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누게 하는 인풋 심볼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인풋 심볼의 경우 1, 2 다르죠. B의 경우도 2, 1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풋 심볼 A도 그 Q3와 Q2를 distinguish 할 뿐만 아니라 B도 Q3와 Q2를 이제 구별해주는 그런 인풋 심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골라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A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A를 골라서 앞에 그 시퀀스에다가 concatenation 하면 BA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AA가 되는데 만약에 B를 골랐다라고 하면 BAA가 아니라 BAB가 되겠죠. 이건 뭐 어떤 거 여러분들이 골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그 시퀀스를 현재 이제 길이 3짜리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그 Q3와 Q2를 구별해주는 인풋 심볼로 A를 골랐어요. 그래서 A를 골랐는데 그 A를 가지고 Q3와 Q2의 next state를 살펴보면 이제 Q1과 Q5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P1에서 그 Q2와 Q3의 A라는 인풋 심볼에 대해서 next state는 Q1과 Q5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Q1과 Q5를 구별해주는 인풋 심볼이 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이제 P1 테이블이니까 P1 테이블의 이전 테이블은 오리지널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P1 테이블에서 이제
하나 더 왔을 때 오리지널 테이블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룹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이 생기도록 즉 Q1과 Q5를 구별해줘서 그룹이 생기도록 해준 입력이 뭐죠? 바로 인풋 심볼 A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000, 11, 얘네들은 B는 다 1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나눴었죠. 그래서 Q1, 2, 3를 1그룹, Q4, Q5를 2그룹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줬던 입력이 이제 A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 심볼 A를 이제 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얘기지만 오리지널 테이블에서 Q1과 Q5를 별도의 그룹으로 나눠줘서 결국 P1 테이블을 만들게 한 입력이 인풋 심볼 A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풋 심볼 A를 앞에 이미 우리가 얻었던 인풋 시퀀스에다 컨캐티네이션 하면 이제 BAA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것이 우리가 아까 파이널 테이블에서부터 이제 백워드로 쭉 와서 결국 오리지널 테이블까지 왔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긴 인풋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진 이 BAAA가 우리가 원하는 저쪽 Q1과 Q2를 구별해주는, 디스팅기싱 해주는 그 시퀀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Q1 스테이트에서 BAAA라고 하는 인풋 시퀀스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출력 아웃풋과 Q2에다가 다시 BAAA라고 하는 시퀀스를 적용했을 때의 아웃풋, 즉 아웃풋 시퀀스를 보면 그것이 다르죠. 앞에서 우리가 이건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Q1과 Q2를 구별해주는 시퀀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distinguishing 시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스테이트상 Q1, Q2에 대한 distinguishing 시퀀스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distinguishing 시퀀스를 구했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구성하는 스테이트들의 각 쌍에 모두 다 적용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캐릭터라이제이션 셋 W는 이렇게 이와 같이 4개의 인풋 시퀀스로 구성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초우 메서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머신 M에 대한 태생 트리를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생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태생 트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FSM에 대한 태생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FSM의 이니셜 스테이트를 루트로 갖는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생 트리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FSM의 나머지 스테이트에 도달하도록 하는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로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그러한 트리가 태생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생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Q0가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면 얘는 태생 트리의 루트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떤 레벨 K까지 태생 트리를 이미 구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보다 한 레벨 더 내려간 K 플러스 1번째 레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벨 K에서 어떤 노드 N을 골라요. 노드 N을 골랐는데 그 노드 N이 레벨 K에서 골랐지만 그것이 레벨 1에서부터 레벨 K의 어떠한 레벨에서도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 N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리프 노드가 됩니다. 리프 노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N이 리프 노드가 아니다. 리프 노드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경우에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노드 n에서 노드 m으로의 브랜치를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그 트리를 확장합니다. 그 노드를 확장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럼 n에서 m으로의 이런 브랜치를 추가하느냐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노드 n에서 어떤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노드 n에서 x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m이라는 스테이트로 m으로 상태 전이가 일어나면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제 n에서 m으로의 그 브랜치를 추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델타는 우리 앞에서 봤었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노드 n에서 입력 x가 들어와서 상태 전이가 m으로 일어날 경우에 n에서 m으로의 그 브랜치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때 이 브랜치는 입력 심볼 x로 레이블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레벨 K에 있는 모든 노드에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결국 테스팅 트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테스팅 트리를 구축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M이 이와 같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 머신 M에 대한 테스팅 트리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얘가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했었죠. 아무런 스테이트로부터 오는 것이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다 이니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Q1이 이니셜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Q1에서 시작해서 Q1이 그 루트 노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Q1에서 A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얘는 다시 Q1으로 되돌아오고 B라고 하는 입력이 오면 Q4로 가요. 그럼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Q1에서 A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Q1으로 가니까 이제 Q1에서는 Q1과 Q4로 가니까 이제 각각 표시했어요. 그래서 Q1에서 Q1으로 갈 때는 입력 A, Q1에서 Q4로 갈 때는 입력이 이제 B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각각 그 브랜치를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벨 2에서 Q1은 이미 레벨 1에 Q1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리프 노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Q4는 다시 이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Q4에 가서 Q4는 다시 또 입력이 A일 때는 Q3로 가고 B가 입력이 올 때는 Q4로 가요. 그래서 Q4에서는 A가 들어오면 Q3로 가고 B가 들어오면 얘가 그 Q4로 갑니다. 그래서 Q4에서 B라고 하는 입력이 왔을 때 Q4로 가는데 Q4는 이미 또 나왔었죠. 그러니까 얘는 리프 노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Q3는 앞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장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Q3에서도 입력이 A가 들어오면 Q5로 가고 B가 들어오면 Q1으로 가요. 그래서 Q3에서 B가 들어왔을 때는 Q1으로 가고 A가 들어오면 Q5로 가죠. 그래서 각각 그러한 트랜지션에 따라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이제 Q3에서 B가 갔을 때 Q1으로 갔는데 Q1은 앞서서도 레벨 1, 레벨 2에서 이미 나타났으니까 Q1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리프 노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Q5는 앞에서 한 번도 안 나타났으니까 확장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Q5에서는 입력이 A가 들어오면 Q2로 가고 B가 들어오면 Q5로 가죠. 그래서 Q5에서는 B가 들어오면 Q5, A가 들어오면 Q2로 가요. 근데 이제 그 Q5는 방금 전에 나타났으니까 얘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리프 노드가 되고 Q2는 이제 처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Q2에서는 A가 들어오면 Q1으로 가고 B가 들어오면 Q5로 가요. 그래서 Q2는 A가 들어오면 Q1으로 가고 B가 들어오면 Q5로 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Q1은 이미 앞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리프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Q5도 앞에서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그 리프 노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확장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팅 트리가 이제 확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테스팅 트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스텝 3의 첫 번째 단계는 테스팅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스텝 3의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테스팅 트리를 이용해서 트랜지션 커버셋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트랜지션 커버셋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팅 트리에서 이제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경로, 그러니까 부분 경로가 있으면 그 부분 경로를 나타내는 스트링들의 집합이 트랜지션 커버셋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어떤 부분 경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경로에 나타나는 그 엣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경로의 엣지들이 있을 때 그 엣지들에 나타나는 레이블들, 그 레이블들을 컨캐트네이션 시키면 문자열들이 생길 거고 그 문자열들이 바로 트랜지션 커버셋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empty string 또한 트랜지션 커버셋의 원소가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Q1이 루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의 경로로 갔어요. 이런 서브 패스. 그럼 얘가 이제 이때 나타나는 여기 뭐죠? 스트링. 또 하나의 그 부분 경로니까 이 스트링이 원소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커버셋 P는 일단 empty string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 A 이거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 패스니까 이렇게 Q4로 가는 이 경우 하나만 도 됩니다. 그래서 B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B가 되죠. 그래서 BB 이렇게 가면 BA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 BAB 이렇게 가면 BAA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서브 패스에 대해서 각각 그 엣지들의 레이블들을 그 컨캐트네이션 시키면 이렇게 뭐 BA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BAAB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AAAA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커버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커버셋 구하는 것은 간단하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텝 1에서 구했던 estimated maximum number of state M 그 구현된 시스템에서의 그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최대의 그 스테이트들의 개수, 에스티메이션 한 값과 스텝 2에서 구했던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셋 W를 가지고 셋 G를 계산하는 것이 스텝 4가 되겠습니다. 그건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냥 셋 G를 계산하냐면 이제 X가 인풋 알파벳이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라고 하면 우리가 G는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그 implementation under test 그 스펙을 가지고 구현한 그 테스트 대상인 구현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현물에서 우리가 estimation 한 maximum number of state를 나타내는 M이 있고 그 다음에 finite state machine으로 표현된 그 FSM 모델로 표현된 디자인 스펙에서의 그 스테이트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M과 N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set G는 X의 0승 곱하기 W. 그래서 W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에요. 그 다음에 유니온 X의 1승 곱하기 W.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M-N승 곱하기 W. 이렇게 각각의 집합을 구해서 유니온하는 것이 set G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M과 N이 같으면 여기서 X의 M승 빼기 N승이니까 그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M과 N이 같으면 X의 0승 곱하기 W인데 X의 0승이 1이니까 set G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뭐 계속 설명했던 머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머신이 주어졌는데 얘는 이제 디자인 스펙인 거죠.
FSM 모델로 표현된 디자인 스펙이 되는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구현을 했어요. 그 구현된 IUT가 있을 때 그 IUT의 맥시멈 넘버 오브 스테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해보니까 그 스테이트의 개수가 6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IUT에서의 스테이트 개수는 6이고 디자인 스펙에서는 이제 몇 개예요. 스테이트가 5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set G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set G는 여기 이제 처음에 W죠. 왜? X 0승 곱하기 W니까 얘는 W니까 그 W 유니온 X 1승 즉 6 빼기 5니까 X 1승만 하면 되겠죠. X 1승 곱하기 W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은 집합 곱하기 set product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풀면 W는 그대로 이제 여기 우리가 이미 계산했던 앞에서 계산했던 그것이 그대로 오고 유니온 AB 즉 그 인풋 알파벳 AB 곱하기 W 그래서 얘는 이제 집합 곱하기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B를 다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곱한 결과를 이제 유니온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set G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단계는 그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셋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테스트셋은 스텝 3에서 계산했던 트랜지션 커버셋 P, 트랜지션 커버셋 P와 스텝 4에서 계산했던 set G, 이 두 개의 집합을 이제 set product을 해서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FSM M이 있다라고 하면 테스트 입력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트랜지션 커버셋 P 곱하기 그 set T를 이제 set product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지션 커버셋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트랜지션 커버셋이 있고요. 곱하기 이제 G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스텝 4에서 그 set G를 두 종류를 구했었죠. M과 N이 같은 경우, M과 N이 같을 때는 그 G는 결국 W였고, 만약에 이제 M과 N이 달라서, 아까 그래서 M은 6, N이 5일 때는 좀 더 훨씬 set G가 길었었죠. 그래서 길었었는데, 우리 여기서는 M과 N이 같은 경우, M과 N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 스텝 1에서도 얘기했지만, IUT의 그 맥시멈 넘버 오브 스테이트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런 정보를 좀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디자인 스펙에 있는 개수, 그 스테이트의 개수를 그대로 써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M과 N이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해서 set G를 W로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는 여기 보면 캐릭터라이제이션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을 이제 set product을 하면 그걸 다 일일이 이렇게 곱하기로 해서 풀면 이와 같이 44개의 원소를 갖게 됩니다. 근데 44개의 원소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B AAA의 경우에 보면 BAAA가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서 보면 BAAA가 있죠. 여기도 BAAA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하나만 남겨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남겨두고 중복된 걸 제거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29개의 원소로 29개의 그 인풋 스트링으로 구성되는 테스트셋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 스트링들의 집합을 가지고 인풋 스트링들의 집합을 가지면 앞서 살펴봤던 머신 M으로부터 구현된 그 IUT들, 구현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러한 인풋 스트링들을 적용하면 그것이 잘 구현됐으면은 항상 우리가 디자인 스펙에서 생각했던 그거와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오류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B, AAA, BWA 이런 시퀀스를 머신 M에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IoT에 적용했다. IoT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없으면 얘에서의 그 아웃풋과 얘에서의 아웃풋이 동일하게 될 거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아웃풋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오는 이런 인풋 스트링들이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스펙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구현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에러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그것을 테스팅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머신 M이 커렉트한 디자인 스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커렉트한 디자인 스펙을 바탕으로 이제 구현한 시스템이 이제 M1과 M2가 있는데, 여기서 M1과 M2는 실제로 이제 이 디자인 스펙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걸 보고 소스 코드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뭐 예를 들어 C 언어나 뭐 자바 언어를 이제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구현한 코드를 이제 구현하면 그 구현된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로부터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렇게 머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굳이 머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렉트한 디자인을 보고 이렇게 복원한 그 머신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봐도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여기 쭉 전체적으로 스테이트별로 비교해 보면 Q2는 A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면서 Q1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Q2는 A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0을 출력을 하는 건 맞는데 Q3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보면 스테이트 Q2에서 트랜스퍼 에러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M2의 경우에 보면 똑같이 Q2에서도 이제 트랜스퍼 에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Q5에서는 B라는 입력에 대해서는 2를 계산해서 출력하고 출력된 이제 계산값이 1이고 다시 Q5로 오는데 여기서는 Q5에서 B가 들어오면 0이라는 결과값을 내면서 다시 Q5로 와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Q5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커렉트한 디자인 스펙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는 소스 코드로 개발하고 소스 코드로 이제 개발했는데 그 개발된 코드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테스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얘를 꼭 이렇게 항상 머신으로 복원해서 그걸 가지고 테스팅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이 소스 코드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서 이 머신 M에서의 아웃풋과 여기 이 코드로부터 나온 아웃풋이 다르면은 그러니까 여기 머신 M에서의 아웃풋과 IoT에서의 아웃풋이 서로 다르면은 이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오류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한 오류가 무엇인지 에러를 발견해낼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에러를 발견해낼 수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 T1은 B 섹스티플 A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B에 6개의 A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1을 적용하면 얘를 머신 M에 적용하면 결과가 110100이에요. 근데 여기
머신 M1에도 적용하면 1001이죠. 그래서 어디서 차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가서 이제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앞에까지 동일해요. 그래서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 섹스튜플 A로 구성된 이 테스트 케이스는 에러를 발견해낼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죠. 뭐에서? 이렇게 Q2에서의 그 트랜스퍼 에러를 발견해낼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2에서도, 머신 M2에서도 Q2에서 그러한 그 트랜스퍼 에러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Q5에서, 오퍼레이션 에러가 있는 경우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면 되냐면, BAABA, 요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면, 여기, 디자인 스펙에서는 결과값이 11011이에요. 근데, 머신 2에서는 11001. 그래서 이 결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머신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그 테스트 케이스 쭉 도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출했던 많은 아까 보면 29개의 그 인풋 스트링을 갖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요 머신 M이라고 하는 디자인 스펙을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머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는 이제 소스 코드가 되는데 그 소스 코드에다가 여기서 발견했던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그 오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이렇게 결과들이 다르면 오류가 있는 거고 같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넣어봐야 이런 오류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도출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활용해서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인클래스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머신 M, 이 머신 M이 디자인 스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 개수가 5개입니다. 스테이트 개수가 5개인데 여기서는 이 M을 잘못 구현한 그 이제 오류 버전이에요. 그래서 M1과 M2가 있는데 얘를 보면 Q6라고 해서 엑스트라 스테이트를 더 갖고 있어요. 엑스트라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M1과 M2를 에서의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인가 그 테스트 케이스를 알아내는 것이 그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M1과 M2가 그림이 거의 같아 보여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M1과 M2가 스테이트가 6개인 건 똑같지만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Q6에서 Q4로 갈 때에서는 B가 입력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면서 가는 거고 머신 M2는 B가 입력이 들어오면 2를 출력으로 내면서 Q4로 가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런 이 폴티 버전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FSM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FSM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는 이것과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또 그 FSM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